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큰돌입니다. 자, 오늘은 KT 엔지니어가 되기 쉬운, 가장 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KT 엔지니어와 함께 밥을 먹고 왔는데요. KT 엔지니어가 돼서 저한테 소고기를 사줘서요. 방금 정말 따끈따끈하게 먹고 왔습니다. 자, 제가 소고기를 얻어먹은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신 분은 비전공자, 그러니까 천문학과를 나오셨고요. 천문학과를 나오셔서 이 B를 나와서 KT 엔지니어가 되는데, 자,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KT 에이블 스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KT 에이블 스쿨이에요. 이 KT 에이블 스쿨은 뭐냐면은 KT에서 그 약간 사피 같은 거죠. 그러니까 KT에서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이 교육을 잘 맞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러한 수료생 10%, 그러니까 탑 10이죠. 탑 10을 KT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 채용 기회를 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저한테 밥을 사주신 그분은 1기거든요. 1기를 나와서 이제 KT 엔지니어가 되셨는데, 이걸 알려주면서 2기 지원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5월 27일까지 끝나버렸어요. 어제 끝나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3기에 지원을 하시고요. 이제 합격하신 분이 또 합격 팁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2기를 지원하셨다면은 합격 팁을 듣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3기 지원하실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합격 팁을 기반으로 나중에 3기에 지원을 하셔서 꼭 상위 10% 안에 들어서 KT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고요. 정규 4년제 대학이나, 일단은 대학은 졸업을 하셔야 하고, 졸업 예정자, 전공은 무관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I 트랙이랑, 이게 1기 때는 무조건 AI 트랙이었는데 2기가 되면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코딩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코딩 테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코딩 테스트의 난이도는 코테도 보지만 프로그래머스 레벨 2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를 안 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KT 인적성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만약에 KT를 공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인적성 검사를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경쟁률이 적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공부 안 해도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조금 안전하게 합격하시려면 KT 인적성 검사, 이게 그 책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적성 검사, 코딩 테스트, 서류 전형은 보통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잘 쓰고, 웬만해서는 뭐 애국가를 하지 않는 이상. 예전에 제가 그 코딩 테스트 과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강사를 했을 때 그 기업별 코딩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나 염탐하려고 제가 11번가에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11번가 코테 어떻게 나오지?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해도 합격해주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애국가 썼거든요. 네, 불합격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애국가만 쓰지 않으면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류 전형,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라서 이 세 개가 난이도가 좀 낮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코딩 테스트는 레벨 2, 인적성 검사는 공부 안 해도 합격을 하고, 공부하면 좀 좋고, 서류 전형은 좀 잘 쓰고 좀 약간 절박하게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어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교육이 시작되죠. 이게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5.5개월입니다. 5.5개월이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은 매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수업 복습에 관한 어떤 시험을 보게 해요. 약간 쪽지 시험 같은 거죠.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매일 보게 하고, 그리고 6번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6번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또 점수를 매기고요. 네, 이게 이제 2개가 시험이 메인인데, 이것 외에도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커밋 수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썸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느냐,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하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쪽지 시험, 미니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 내에서는 커밋수나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태도, 클라썸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 답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그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도 열심히 듣는 사람, 열심히 듣고 잘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높게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위 10%가 됐다. 근데 이게 상위 10%가 됐든 안 됐든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다 들으면 자페어라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KT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서류 전형 없이. 이게 약간 메리트죠.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원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상위 10%의 경우는 이런 거를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잘 합격을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상위 10%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 KT를 지원했다고 쳐요. 1기에서는 그 2개의 기업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되게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2개를 선택하고, 저는 이제 KT랑 어떤 진이를 선택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KT가 만약에 붙으면은 진이는 이제 진이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KT를 만약에 안 붙었으면 진이로 가는, 약간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만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면은 레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KT에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도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구글링 하면서 KT 면접 어떻게 나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위 10%를 찍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되게 면접관이 좋게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니 프로젝트 했던 거에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세스를 열심히, 정말 나는 상위 탑10 안에 들어서 KT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KT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시 채용도 있고 공채도 있고, 원래는 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되게 쉽게 들어간다. 이 에이블 교육을 통해서 쉽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은 이게 2기가 되면서 조금 프로세스가 좀 나눠진 것 같은데, 1기 때는 AI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I에서도 좀 약간 간단한 거, LSTM이나 그리고 그냥 장고 사용해가지고 API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AI 엔지니어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한 거고, 네, 이게 사실은 AI라서 아마 AI 인재 양성인데, 지금 보시면 DX 이게 이제 2개네요. 그러니까 AI 개발자 또는 DX 컨설턴트 이건데, 사실은 여러분 AI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KT만 들어가면 되나요? 몰라요. 아무튼 이 2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AI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자면 1기 때는 AI만 했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LSTM 배우는 건 아니고, 사실 머신러닝 전반적인 걸 배우죠. 전반적인 걸 배우고,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 하면은 MLOps 알죠? API로 해가지고 모델의 결과를 API로 표출할 수 있어야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AP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배운다라고 하면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단점도 있느냐? 일단은 교육기간이 좀 길죠. 교육기간이 5.5개월이니까 좀 길긴 한데, 이제 매일 쪽지 시험 보는 것도 좀 부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조금 길더라도 좀 그러시면 되고, 일단 그리고 배우는 건 좀 얇은데, 프로젝트는
잘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대학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되게 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네, 하면 이제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10을 알려주고 20을 원하는. 네. 사실 이거는 근데 그 개발자라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개발자는 혼자 하는 직업이에요. 혼자 잘해야죠. 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단점. 교육 기간이 좀 길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얕게 알려주는데 프로젝트 좀 잘해야 된다.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이렇게 에이블 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협찬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되게 뭐랄까 KT 엔지니어 된 분한테 되게 기분 좋게 밥을 얻어 먹었는데 좀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분들 몇 안 되지만 1800명 네, 많네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러한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취준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팁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3기는 아마 3기는 한 7월 8월 그쯤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기는 또 3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또 KT 엔지니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DX는 이거라고 하네요.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시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술 컨설턴트 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KT 에이블 스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구두구 안녕히 계십니까?